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건강한 일상을 응원합니다. 건강한 생활을 위한 든든한 동반자, 오늘은 건강TV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참 반갑죠? 밤새 웅크리고 있던 몸을 기지개 한번 쫙 펴고 나면 이제 하루를 시작할 힘을 얻기 위해 아침 식사를 준비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오늘 아침 식탁 위에 무엇이 놓여 있었나요? 바쁘다는 핑계로 혹은 입맛이 없다는 이유로 가볍게 때우진 않으셨나요?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특히 50대를 넘어서면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많이 느끼잖아요. 소화도 잘 안 되는 것 같고 조금만 잘못 먹어도 하루 종일 속이 더부룩하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침은 간단하게 먹자라며 빵이나 주스, 시리얼 같은 걸 드시곤 합니다. 그런데 충격적이게도 우리가 건강을 위해 혹은 간편함을 위해 선택했던 그 음식들이 사실은 의사들은 집에서 절대 먹지 않는 최악의 아침 메뉴일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평생을 환자들의 건강을 돌보며 살아온 의사들이 정작 본인의 식탁에서는 쳐다보지도 않는 음식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무심코 먹었던 아침 식사가 왜 내 몸을 망치고 있었는지, 그리고 의사들은 도대체 무엇을 먹으며 활력을 유지하는지 그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친구에게 들려주듯 아주 자세하게 풀어드리려 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내일 아침 여러분의 식탁 풍경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우선 첫 번째로 이야기하고 싶은 건 바로 갈아 만든 과일 주스입니다.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 자식들 건강 챙긴다고 혹은 본인 건강 생각해서 아침마다 사과, 당근, 케일 넣고 믹서기에 곱게 갈아서 한 잔씩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아침 사과는 금사과라는 말도 있고 과일은 비타민 덩어리니까 당연히 몸에 좋을 거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저도 예전엔 그랬으니까요. 그런데 의사들은 아침 공복에 과일 주스를 절대 마시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과일을 갈아서 마시게 되면 우리 몸에 들어오는 건 비타민보다 설탕 폭탄에 가깝기 때문이에요. 과일에는 고유의 식이섬유가 들어있어요. 우리가 과일을 껍질째 아삭아삭 씹어 먹으면 그 식이섬유가 당분이 몸에 흡수되는 속도를 천천히 조절해주는 브레이크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걸 믹서기에 넣고 갈아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식이섬유라는 브레이크가 완전히 망가져 버리는 겁니다. 특히 우리가 자고 일어난 아침은 공복 상태잖아요. 위장은 비어있고 혈당은 낮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때 액체로 된 과일 주스가 들어가면 위장을 거칠 것도 없이 곧바로 소장으로 내려가서 혈액 속으로 당분이 미친 듯이 흡수됩니다. 이걸 전문 용어로 혈당 스파이크라고 하는데요. 마치 잔잔한 호수에 거대한 바위가 떨어져서 파도가 치솟는 것처럼 우리 혈관 속 당 수치가 급격하게 치솟는 거죠. 이렇게 되면 우리 몸의 췌장은 비상이 걸립니다. 넘쳐나는 당분을 처리하려고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을 급하게 그리고 과도하게 뿜어내게 돼요. 젊을 때야 췌장이 튼튼해서 버텨주지만 중년 이후에는 췌장도 나이를 먹어서 힘이 듭니다. 이런 일이 매일 아침 반복되면 결국 췌장은 지쳐서 쓰러지고 그게 바로 당뇨병으로 이어지는 지름길이 되는 거예요. 의사들이 왜 아침에 주스를 안 마시는지 이제 좀 이해가 되시죠? 과일은 갈지 말고 꼭 씹어서 드세요. 씹는 행위 자체가 뇌를 깨우고 소화를 돕는 첫걸음이니까요. 두 번째로 말씀드릴 음식은 아마 많은 분들이 뜨끔하실 수도 있어요. 바로 식빵에 잼을 발라 먹는 것입니다. 고소한 식빵 냄새, 거기에 달콤한 딸기잼. 생각만 해도 군침이 돌고 간편해서 참 좋죠. 우아하게 커피 한 잔 곁들이면 서양식 조식 같기도 하고요. 하지만 이 조합이야말로 우리 중장년층 혈관 건강에는 최악의 궁합입니다. 하얀 식빵은 정제된 밀가루로 만듭니다. 껍질을 다 깎아내고 하얀 속살만 남겨서 만든 거라 영양소는 거의 없고 탄수화물 덩어리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몸에 들어오면 설탕을 먹는 것과 거의 똑같은 속도로 혈당을 올립니다. 여기에 설탕에 절인 잼까지 바른다면 이건 불난 집에 기름을 붓는 격이죠. 아침에 이렇게 정제 탄수화물 위주로 식사를 하면 아까 말씀드린 혈당 스파이크가 온 뒤에 인슐린이 과다 분비되면서 혈당이 다시 뚝 떨어지는 반동성 저혈당이 옵니다. 혹시 아침을 빵으로 때우고 나서 오전 10시나 11시쯤 됐을 때 급격하게 피곤하거나 허기가 지고 손이 떨리거나 집중이 안 되는 경험 해보신 적 없나요? 그게 바로 혈당이 롤러코스터를 타서 그렇습니다. 우리 몸은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지 못하니까 자꾸 먹을 걸 달라고 보채게 되고
결국 점심에 폭식을 하게 만들어서 뱃살, 즉 내장 지방의 주범이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바로 시리얼입니다. 마트 가보면 곡물, 그래놀라, 건강한 아침 이런 문구가 적힌 시리얼들이 참 많아요. 우유에 말아서 후루룩 먹으면 편하니까 많이들 드시는데요. 의사들이 마트에서 절대 카트에 담지 않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이 시리얼입니다. 대부분의 시판 시리얼은 곡물을 튀기거나 구운 뒤에 설탕이나 시럽으로 코팅을 합니다. 뒷면의 성분표를 한번 자세히 보세요. 당류 함량이 어마어마합니다. 사실상 과자나 다름없어요. 우리가 밥 대신 과자를 우유에 말아 먹는다고 생각하면 그게 건강할 리가 없잖아요. 게다가 나이가 들수록 유당불내증이라고 해서 우유를 소화시키는 능력이 떨어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침부터 찬 우유에 설탕 덩어리 시리얼을 먹으면 속이 부글거리고 가스가 차는 건 당연한 일이죠. 네 번째는 가공육입니다. 햄, 베이컨, 소시지 같은 것들요. 짭조름하니 입맛 돋우기에 딱 좋지만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는 이런 가공육을 일군 발암물질로 지정했습니다. 담배나 성면과 같은 등급이라는 뜻이에요. 물론 가끔 조금 먹는 건 괜찮겠지만 매일 아침 반찬으로 햄을 구워 드신다면 정말 다시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가공육에는 색을 예쁘게 내고 보존 기간을 늘리기 위해 아질산 나트륨이라는 첨가물이 들어가는데 이게 위 속에 들어가면 발암물질을 생성할 수 있거든요. 특히 우리나라는 위암 발병률이 높은 나라잖아요. 내 위장을 위해서라도 아침 밥상에서 햄과 소시지는 멀리 하시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이건 정말 많은 분들이 놓치고 계신 부분인데요. 바로 모닝커피입니다. 아니, 커피가 몸에 좋다는 뉴스를 봤는데 무슨 소리냐?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맞습니다. 커피 자체는 항산화 성분도 있고 적당히 마시면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언제 마시느냐가 중요해요. 문제는 빈속에 마시는 모닝커피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우리 몸에서는 잠을 깨우기 위해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나옵니다. 일종의 천연각성제죠. 그런데 이때 카페인이 들어가면 과도한 각성 효과가 일어나서 두근거림이나 불안감을 유발할 수 있어요. 더 큰 문제는 위장입니다. 빈속에 카페인이 들어가면 위산 분비를 촉진시키는데 뱃속에 음식물이 없으니 그 독한 위산이 연약한 위 점막을 그대로 공격하게 됩니다. 위염, 위궤양, 역류성 식도염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혹시 아침에 눈 뜨자마자 커피부터 찾지 않으셨나요? 커피는 식사를 마치고 나서 적어도 기상 후 12시간이 지난 뒤에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니까 좀 답답하시죠? 도대체 뭘 먹으라는 거냐? 맛있는 건 다 먹지 말라니 하면서 서운해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의사들이 집에서 챙겨 먹는 건강하면서도 맛있는 그리고 준비하기도 쉬운 아침 식단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해결책을 드릴게요. 의사들이 아침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단백질과 섬유질 그리고 따뜻함입니다. 가장 추천하는 첫 번째 음식은 바로 삶은 달걀입니다. 달걀은 자연이 준 가장 완벽한 식품 중 하나죠. 특히 아침에 먹는 단백질은 포만감을 오래 유지해줘서 점심 과식을 막아줍니다. 근육이 자꾸 빠지는 우리 시니어들에게는 보약이나 다름없어요. 전날 밤에 미리 삶아두면 아침에 까서 먹기만 하면 되니 얼마나 간편한가요? 두 번째는 양배추입니다. 위장이 약하신 분들에게 양배추만큼 좋은 게 없어요. 양배추에 들어있는 비타민 U 성분이 위 점막을 보호해줍니다. 생으로 씹어 드셔도 좋고 살짝 쪄서 드셔도 좋습니다. 아침 공복에 양배추를 먼저 몇 조각 드시고 식사를 시작하면 속이 그렇게 편안할 수가 없어요. 세 번째는 따뜻한 물 한 잔입니다. 이건 음식이 아니라 습관인데요. 눈 뜨자마자 찬물 벌컥벌컥 드시지 마시고 체온과 비슷한 미지근한 물을 한 잔 천천히 드셔보세요. 밤새 끈적해진 혈액을 묽게 만들어주고 잠자고 있던 위장을 부드럽게 깨워주는 최고의 보약입니다. 의사들이 입을 모아 추천하는 가장 돈 안 드는 건강 비법이 바로 기상 직후 음양탕 따뜻한 물 마시기입니다. 그리고 밥을 드시고 싶으시다면 흰 쌀밥보다는 잡곡밥이나 귀리 오트밀을 추천합니다. 귀리는 혈당을 천천히 올리는 착한 탄수화물이면서 베타글루칸이라는 성분이 면역력까지 챙겨주거든요. 여기에 견과류 한 줌을 곁들이면 뇌 건강과 혈관 청소까지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비싼 영양제를 한 주먹씩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매일 반복되는 나의 작은 습관을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가 50년, 60년 넘게 써온 이 몸, 이제는 좀 더 아껴주고 보듬어줘야 하지 않을까요? 입이 즐거운 음식보다는 내 몸속 장기들이 주인님, 감사합니다가 하고 편안해할 수 있는 음식을 선물해주세요. 아침 식탁을 바꾸는 게 처음엔 좀 어색하고 귀찮을 수 있습니다. 빵 대신 달걀을 삶고 주스 대신 물을 마시는 게 별것 아닌 것 같아도 한 달만 지속해보세요.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의 가벼움이 다르고 오후에 찾아오던 피로감이 사라지는 걸 분명히 느끼실 겁니다. 100세 시대라고 하잖아요. 단순히 오래 사는 게 목표가 아니라 내 발로 걷고 맛있는 거 먹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웃으며 건강하게 사는 게 진짜 목표 아니겠습니까? 그 시작이 바로 내일 아침 여러분의 식탁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제가 드린 말씀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갈아 만든 주스 대신 씹어 먹는 과일, 식빵 대신 삶은 달걀, 모닝커피 대신 따뜻한 물 한 잔. 이 작은 변화가 10년 뒤 여러분의 건강을 결정짓는 가장 큰 투자가 될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그리고 앞으로도 저와 함께 건강한 인생 2막을 만들어가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제가 더 좋은 정보를 준비하는 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혹시 주변에 아침마다 빵이나 주스로 끼니 때우는 친구분이 계신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서 함께 건강해지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건강한 삶을 향해 걸어가는 그 길에 제가 늘 든든한 길잡이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몸과 마음이 모두 편안한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건강친구, 오늘은 건강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